보통 우리는 이집트를 상상할 때 피라미드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오늘날 이집트에서 발견된 피라미드만 해도 80개가 넘으니 이집트는 그야말로 피라미드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피라미드 중 7대 불가사의라 불리는 피라미드도 있습니다. 바로 기자의 대피라미드라 불리는 이 거대한 피라미드는 높이가 무려 138m에 육박합니다. 사실 지어질 당시에는 146m가 넘었으나 외벽의 석회암 석재가 뜯겨나가면서 높이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높이뿐만 아니라 무게로만 치면 600만 톤에 달하며 암석 230만 개가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26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연 이래서 7대 불가사의구나 하며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파라오들은 이렇게까지 거대한 무덤을 만든 것일까 하는 의문점도 생깁니다. 아무리 파라오의 무덤이라 해도 수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며 굉장히 비효율적인 무덤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 말입니다. 오늘은 파라오들이 왜 피라미드에 집착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나일강 유역에 농경 생활이 시작되어 최초의 고대 문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나일강은 1년에 2번 크게 범람하여 그 주변 지역을 집어삼켰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집과 야자수 사이를 배를 타고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다시 빠지고 나면 질척한 땅은 기름진 녹토로 변했습니다. 햇빛이 아주 풍부한 이곳만큼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는 곳도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신처럼 숭배해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문명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 즉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파라오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말은 누구든 따라야 했으며 파라오가 원한다면 온 백성이 나서서 일을 해야 했죠. 그 권력만큼 파라오가 사는 궁전은 거대한 석조 건물이었으며 아름다운 정원이 넓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무덤도 거대하고 아름답기를 원했습니다. 일례로 기원전 2500년경 이집트를 다스렸던 쿠프왕은 모든 백성을 시켜 자신의 무덤을 짓게 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산처럼 높고 커다란 무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바로 이 쿠프왕의 피라미드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농한기 때마다 쿠프왕을 위해 암석을 쌓아야 했습니다. 대략 30년에 걸친 대규모 토목공사로 이런 거대한 피라미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까지만 보면 피라미드가 거대한 이유는 파라오의 욕심이나 허영심 때문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종교와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여러 신을 믿었습니다. 신들 중에는 지상을 다스리는 오시리스, 그리고 오시리스의 부인 이시스가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인은 태양 역시 하나의 신으로 여겼는데 그 이름이 아몬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잘 아는 머리가 자칼처럼 생긴 아누비스는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모든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 여겨졌죠. 온 백성이 파라오를 신처럼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이면 무엇이든 따랐던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집트의 종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과 몸에 관한 특이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몸을 떠나지만 나중에 다시 몸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의 몸이 썩어버리면 영혼도 존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 이집트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죽은 사람의 몸을 보관할 수 있는 절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죠. 바로 죽은 사람의 몸에 영과 식물즙을 바르고 기다란 천을 둘둘 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체가 썩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후에 이렇게 보관된 시체를 미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미라들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썩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미라는 나무로 만든 관에 눕혔고 나무관은 다시 돌로 만든 관에 넣어졌습니다. 이 석관은 땅에 묻지 않고 암벽 틈에 만든 무덤에 보관되었죠. 즉 암벽 안에 만들어진 무덤은 영혼이 다시 육체를 찾아올 때를 대비해 지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는 식기와 가구, 옷, 그리고 죽은 자의 일생을 묘사한 그림들을 비치했습니다. 심지어 영혼이 제대로 집을 찾아올 수 있도록 죽은 사람의 초상화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깊숙한 곳에 보관된 미라는 훨씬 더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파라오들이 피라미드를 최대한 크게 만들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태양신의 아들 쿠프왕처럼 막강한 권력을 쥔 파라오일수록 거대한 돌무덤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쿠프왕의 미라는 더 이상 피라미드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쿠프왕의 피라미드가 건설된 지 3400년 후에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알-마문이 쿠프왕의 묘실을 파헤쳤습니다. 막대한 보물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돌로 막혀있던 입구를 열었던 그는 기묘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묘실에 있는 석관이 텅 비어있어 왕의 미라를 찾지 못한 것이죠.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사학자들은 기원전 2100년경의 어떠한 사건 때문에 미라가 사라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쿠프왕이 사망한 직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모든 것을 바꾸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파라오에 대항하여 감독관을 살해하고 무덤에서 미라들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얼마 후에는 모든 것이 전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훼손된 미라들이 넘쳐났고 그 중에 쿠푸왕의 미라도 있을 것이라 사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죠. 제일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은 쿠푸왕과는 달리 다른 왕들과 많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미라는 무덤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이집트의 종교로 돌아오면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 말고도 종교적 믿음으로 여러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 높이의 웅장한 신상들을 세우기도 했으며 도시 하나 맞먹을 만큼 넓은 신전들도 지었습니다. 신전 앞에는 기다랗고 뾰족한 화강암 기둥을 하나 세웠는데 이를 오벨리스크라 합니다. 오벨리스크는 그리스어로 창이란 뜻인데요. 오늘날 몇몇 도시에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 종교는 많은 동물을 신성시했습니다. 그중 제일 잘 알려진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고양이입니다. 또한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상상한 신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자의 몸과 사람의 머리를 가진 스핑크스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섬긴 막강한 신이었죠. 스핑크스를 묘사한 석상 하나는 오늘날까지도 피라미드들 곁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규모는 웬만한 신전 한 채를 능가합니다. 이 스핑크스는 5,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막의 모래바람을 이기며 파로의 무덤들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오랜 기간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종교적 믿음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가 몰락하게 된 시기는 이집트 유광조 직후인 이집트 제1중간기부터인데요. 당대 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족의 자식이 노예가 되고 노예의 자식이 귀족이 되는 세상. 당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야기되었는데 원인은 역사상 최악의 가뭄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5,000년을 통틀어 가장 가뭄이 심했다고 알려진 이 시기는 어른들이 먹을 것이 없어 아이들을 구워 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역병이 돌고 정치적 혼란도 커지니 이집트 왕조에 대한 반발심도 커질 수밖에 없었죠. 이집트는 이 시기부터 약 200년간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피라미드 같이 복잡하고 거대한 건축물을 축조할 여유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심지어 기존의 피라미드를 훼손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집트 중화국 시대에 이르면 단단한 석재 대신 진흙벽돌로 속을 채운 피라미드를 만들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벽에서 물이 흐르는 등의 일이 빈번히 일어났고 이 시기의 피라미드들의 상태는 급속히 나빠졌죠. 결국 오늘날 남은 중왕국 시대의 피라미드들은 붕괴 위기의 콘크리트 덩어리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상태가 나쁩니다. 그나마도 중왕국 후기에 이르면 힉소스의 침입으로 인해 피라미드를 만들 시간도 없어서 그냥 바위산에 굴을 파고 매장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2왕조 시대 파로 아미넴헤트 3세의 벽돌 피라미드입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와 비교하면 훨씬 더 옛날 방식의 피라미드로 보일 정도로 상태가 나빠져 있습니다. 현재는 붕괴 우려까지 나온 상태죠. 이집트가 다시 국력을 회복한 신왕국 시대에 와서는 이미 피라미드 건축법을 유실한 상태였습니다. 수도를 북부 멤피스에서 남부 룩소스로 옮기면서 최구신도 태양신에서 창조신으로 바뀌게 되는 등 피라미드를 건축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왕의 시신은 주로 왕가의 계곡이라는 곳에 매장했죠. 그 유명한 투탕카멘의 무덤도 피라미드가 아닌 왕가의 계곡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거 찬란했던 이집트의 피라미드 문명도 저물게 됩니다. 이 영상은 곰브리치 세계사라는 책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곰브리치 세계사는 세계에서 제일 잘 알려진 역사책 중 하나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추천될 정도로 읽기 쉬우며 세계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담아낸 명작입니다. 피라미드뿐 아니라 다른 흥미로운 주제도 다루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상 이지다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